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헌재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문제 이게 유언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최상목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탄핵안이 이미 이제 발의는 된 상태인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박찬대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4월 1일이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4월 1일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상목 한덕수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상설특검법. 네, 예, 이게 뭐 법에 의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임명하지 않는 이런 그리고 또 무소불위의 그 거부권 남용 이런 위헌 위법 행위가 그동안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예.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또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탄핵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 한덕수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탄핵 사유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에게 마지막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 예. 그래서 이 위헌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그동안 계속 줘왔습니다. 지난 그렇습니다. 한 주 내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4월 1일이다.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정상 미룰 수가 없고 여기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4월 1일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 그렇죠. 일어납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 지금 또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계속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간의 뭐 언론에 아니면 일부 찌라시로 5대 돌고 3. 있는 그런 게 5대 3이라는 얘기가 것이 나오고 있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마은혁 재판관이 즉각 임명되지 않으면 예. 실제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은 물 건너가고 예. 복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단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그 버티는 예.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이 복귀하는데 디딤돌을 내어주는 1등 공신이 예.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자신이 얼마나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 예. 행위가 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예. 지금 5대 3이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 헌재가 예. 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할래야 할 수가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두 분이 나가야 그러면은 되니까.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예.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4월 18일 지나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2명의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예. 사실 임명하는 거 이것도 위헌이에요. 예. 적극적인 행위를 그렇죠. 사실상 하면 안 해석상 되는 할 거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위헌 위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위헌 행위를 뭐 안 한다고 볼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을 위헌을 무릅쓰고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 임명을 돼버리면. 하면 그러면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이게 돼버리면 뒤집어지기 그렇게 될 때문에 수 있죠. 기각이 되면 윤석열을 복귀해서 제일 처음 뭐 하겠어요? 다시 계엄하겠죠. 계엄을 또 내리겠죠. 계엄하겠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언론인들, 예. 뭐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 다 다 체포를 체포해서. 명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국힘에서 민주당 의원들 70 맞아요. 초선 의원들을 고발했잖아요. 뭐 내란죄로 네, 고발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또 국힘에서 민주당이 이 내란 행위를 이렇게 발발하는
위헌 세력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까지 해야 맞아요. 된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그러면 이 얘기 있죠. 빌드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윤석열이 복귀하고 계엄 해제를 예. 할 수 있는 예. 내란을 방해하는 민주당을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관의 왜냐면 그때 구성으로는 그렇죠. 네,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네. 먼저 그 위헌 정당 해산을 해서 민주당을 제거를 하고 예. 계엄을 하면 방해 세력이 못하죠.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해제를 이제 못 하니까. 영구집권을 할 수 획책을 할 있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비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네. 막아야 된다. 물론 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최상의 경우는 이번 주 내에 그래도 헌재가 책임감을 자각하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네. 저들의 선의라든지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네, 상황까지 지금은 됐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주당은 어떤 이런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네. 4월 1일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불가피하게 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오기에 윤석열이 설마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초기에 김민석 의원이 예전에 몇 달 전에 지난 여름에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으로 일이 벌어졌고 지금 윤석열 석방되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비상으로 또 국회에 머무른다면서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네, 네. 일단은 이번 주가 정말 비상 행동의 날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은 좀 최대한 예. 국회의 원내 대책에 좀 집중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가능하면 국회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네. 갖추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요.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 그쵸, 요구하고 강력히 있잖아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나 공세를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광장에서 국민들이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도 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싸움이다. 예,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예. 기세에 상당히 눌려서 어느 쪽의 기세든지 그 기세를 살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염원이 큰지 예. 그런 기세를 국민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광장에서 함께하는 것도 이번 주 내내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도 챙기지만 예. 또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비상한 상황을 행동으로 저희들이 계속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간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한덕수가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럴 별로 가능성은 없다. 없다고 낮다. 믿고 그리고 싶습니다. 원래 네. 권한대행이 그런 계엄을 선포하고 이럴 수 없는 못했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예,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건 다 위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헌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설마 하던 것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긴장은 늦출 예,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면서 국회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내일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 말처럼 내일까지도 임명을 안 하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그럼 두 사람을 다 탄핵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돼 있고 한덕수 건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면 내일이나 뭐 모레쯤 본회의 열어서 상정하고 24시간 72시간 내에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뭐 151석이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탄핵된다는 가정하에 또 얘기를 해보면 다음 사람은 이주호가 되는 건데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도 계속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그 다음 또 탄핵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실상 예,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사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마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위헌 위법 행위를 뭐 사실상 그 뭐 자행을 하고 있고 내란 부추기기도 수계를 하고. 비호하고 있고 예.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공적인 기관에서 이 헌법을 수호하는 곳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다. 야당. 예. 이렇게 지금 그런 역할을 예, 사실상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민주당은 단호히 할 것이고 예, 또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계산 안 하고 눈치 예. 안 보고 예. 그냥 윤석열 탄핵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 왜냐면 국민의힘은 계속 말도 안 되는 말 줄 탄핵이란 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거부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아니 거부권을 지금 몇 번을 행사를 했는데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줄 거부권 줄 행사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은 그 이전에 예. 헌법에 정한 위헌 위법 그렇습니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정한 그런 국회의 권한을 예, 행사를 행사한 한 거죠. 것입니다. 예, 예. 물론 대통령도 거부권이 헌법에 정한 그 권한이다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역대 역사상 이런 한 명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국회의 입법권 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그런 입법권을 무시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사실상 헌법을 먼저 파괴하고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고 국회가 이 권한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랬었죠. 공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헌법 질서였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거부권을 무소불위로 행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한다. 예. 거의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모든 법은 거부하겠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거죠. 선언을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탄핵이라는 그런 사태까지 할 수- 왔다는 네. 거를 국민의힘이 먼저 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걸 괜히 야당에게 덮어씌우는 예, 것은 그런 자가당착이고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행들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는 제가 알기로 8건, 그 최상목은 9건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대행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권력 행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원래 대행 체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이미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구성된 곳이고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게 합의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을 대행들이 자기들은 임명된 거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이게 무슨 뭐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죠. 국회의원들이죠. 예, 예. 그래서 헌법상 용어로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을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민주적 이렇게 정당성.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은 예. 그 대통령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예. 이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으니까요. 예. 헌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 권력이죠. 예. 근데 그 권력이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 권력에 의해서 탄핵 탄핵 발의가 소추가 되어 예, 그랬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권력이 권한 대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권한 대행은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위임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없죠. 권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있죠. 네. 하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명된 권력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행사는 예. 권력 행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게 그렇죠. 헌법 해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제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할 수 있겠죠. 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거 네, 이런 추천한 거. 거에 예, 대해서 임명하는 예, 이 그건 할수 소극적인 있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행사를 안 해요.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 의지를 넣어서 하는 예. 권한 행사는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지극히 그 권한이 제한이 되는 게 제한되죠. 예. 헌법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이거는 원칙이고 예.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와 최상목의 이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는 이거는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 예. 4월 18일 지나서 예. 한덕수 대행이 만약 임명을 하면 헌법재판관을 이제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그건 진짜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죠.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것마저 걱정할 이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됐다는 예, 거는 예, 예. 이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을 포함해서 국힘 권력이 지금 뭐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이빠사판이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하더라도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예. 이것을 우리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 뭐가 오겠습니까? 이거 결국 진짜 파국밖에 파국이죠. 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